마침내 윤복은 궁궐의 마지막 문을 통과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리도 함께 끊겼다. 궁 밖에서 윤복을 호위하던 무사는 문 앞에 멈춰 섰다. 이곳부터는 왕의 친위 무관만 들어갈 수 있었다. 윤복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강무진이었다. 두 사람은 반가운 기색조차 드러내지 않은 채 짧게 눈인사만 나누었다. 강무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궁 안에서는 제 곁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말에는 단순한 경계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윤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내관을 바라보았다. 그 내관은 두 사람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움직이자 내관도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윤복은 보았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번뜩인 검은 반지의 빛을. 잠시 후 강무진은 윤복을 왕이 기다리는 정각으로 안내하려 했다. 그러나 길목에는 상선이 먼저 나와 있었다. 상선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전하께서 회의 중이시니 잠시 다른 곳에서 기다리시지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강무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전하께서는 윤화공을 곧바로 모셔오라 명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상선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궁 안의 절차를 따르는 것뿐이요. 그 순간 윤복은 상선의 손가락에 끼워진 검은 용반지를 보았다. 그 반지는 며칠 전 자객에게서 보았던 문양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윤복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시선을 거두었다. 상선의 안내를 받은 윤복은 사람의 발길이 드문 복도로 들어섰다. 왕이 머무는 정각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강무진이 뒤따르려는 순간 궁문을 지키던 군관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전하께서 찾으십니다. 강무진은 윤복을 바라보았다. 윤복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상선이 어디로 자신을 데려가는지 확인해야 했다. 긴 복도 끝에는 낡고 작은 정각 하나가 있었다. 문 위에는 아무런 현판도 없었고 창호는 굳게 닫혀 있었다. 상선은 문 앞에서 멈췄다. 전하께 올릴 그림을 이곳에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윤복이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천천히 닫혔다. 방 안에는 화선지와 붓, 새 벼루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지만 사람이 머문 흔적은 없었다. 윤복은 자신의 부통을 내려놓지 않았다. 탁자 위에 붓을 들어 가볍게 냄새를 맡아보았다. 낯선 약초 냄새가 묻어 있었다. 먹을 갈자, 검은 물 위로 기름막이 떠올랐다. 평범한 먹에서는 나올 수 없는 빛이었다. 윤복은 붓 끝에 먹을 묻혀 남은 종이 조각에 점 하나를 찍었다. 잠시 후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때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 문 밖을 둘러싸고 있었다. 윤복은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다. 먹이 묻은 종이를 접어 화구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빈 화선지를 펼쳤다. 문 밖에서는 상선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종이 울리면 시작하라. 발소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한편 왕의 정각에 도착한 강무진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은 그를 부른 적이 없었다. 강무진의 표정이 굳었다. 윤화공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왕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명을 사칭한 자가 궁 안에 있다는 말이냐? 조용하던 전각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강무진은 허리를 숙였다.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는 군관들을 데리고 정각을 뛰쳐나갔다. 그 시각 윤복이 있는 방 안으로 가느다란 연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벽 아래 작은 구멍을 통해 누군가 향을 피우고 있었다. 연기는 향기로웠지만 윤복의 머리는 조금씩 무거워졌다. 그는 젖은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창가로 다가갔다. 하지만 창호는 밖에서 못질되어 있었다. 윤복이 문을 밀어보았으나 문 역시 굳게 잠겨 있었다. 그 순간 방 한쪽에 촛불이 쓰러졌다. 불길은 바닥에 미리 발라둔 기름을 따라 빠르게 번져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다. 윤복과 함께 방을 태워 모든 흔적을 없애려는 계획이었다. 윤복은 화구 가방을 등에 맸다. 그리고 벼루에 남은 물을 자신의 소매와 문고리에 끼얹었다. 연기 속에서 윤복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 낡은 석가래 하나가 다른 것보다 새 것이었다. 윤복은 부통의 끈을 풀어 석가래에 걸었다. 온몸의 힘으로 끈을 당기자 감춰져 있던 작은 판자가 열렸다. 판자 안에는 검은 천으로 싼 장부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불길 속에서도 윤복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장부 천장에는 궁 안으로 들어온 무기와 화약의 수량이 적혀 있었다. 왕의 군대가 쓰는 양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마지막 장에는 검은 용이 그려진 작은 인장이 찍혀 있었다. 윤복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칼이 뽑히는 소리가 들렸다. 불을 피운 자들은 윤복이 살아나올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었다. 윤복은 장보를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불붙은 병풍을 밀어 문 쪽으로 쓰러뜨렸다. 문 밖에 있던 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 짧은 순간 윤복은 젖은 소매로 빗장을 감싸 잡아당겼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연기는 더욱 짙어졌고 윤복의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복도 끝을 달리던 강무진은 멀리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불길이 솟는 정각으로 달려갔다. 정각 앞을 지키던 자들이 강무진의 앞을 막았다. 궁중의 일인이 물러서시오. 강무진의 손이 천천히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전하의 명을 사칭한 순간부터 너희는 군인이 아니다. 강무진의 칼이 번뜩이자 첫 번째 자의 무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짧고 거친 충돌이 이어졌다. 강무진은 적을 베기보다 발과 다리를 꺾어 제압했다. 산채로 잡아야 배후를 밝힐 수 있었다. 군관들이 문을 부수자 검은 연기가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다. 강무진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쓰러지려는 윤복을 붙잡았다. 윤복은 의식을 잃지 않은 채 품 안에 장부를 내밀었다. 이것을 전하께. 그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불타는 정각을 빠져나왔다. 윤복의 손에는 검게 그을린 종이 한 장이 남아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보름날 밤 용이 궁을 삼킨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왕실에서만 사용하는 인장이 찍혀 있었다.